먼저 수박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수박, 겉은 초록색, 안은 빨간색의 과일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 호남권 TV 토론이 끝나고 난 뒤 SNS에 민주당 내에서도 수익 환수 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기가 차다.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그런 신란하는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 호남을 비하하는 언어를 썼다. 호남이 싫어하는 말 쓰지 않는 게 도리다. 라면서 지금 호남 경선 중인데 이같이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받아쳤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일상 용어인데 그렇게 해석해 공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께 부탁을 드린다. 구태 보수 언론, 부패 보수 야당에 음해적인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말아라.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개발 이익 5,500억 원을 환수한 그대로만 인정을 해달라라고 아예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문제를 나한테 돌리지 마세요. 국민과 당원께 설명하세요.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서로 맞받아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두 후보 간, 두 캠프 간에 상당히 좀 공방이 날이 서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내부 총질하고 있다. 우리가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왜 자신들을 국민의힘과 함께 엮어서 물타기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열흘 전만 하더라도 제일 절박한 사람은 본선에 갈 수 있는 희망마저도 잃어버렸던 이낙연 후보 측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열흘간 이 대장동 사건, 특히 이제 화천대유 이 말이 정치의 블랙홀처럼 돼버렸어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승전 화천대유, 개인 간의 모든 대화가 다 화천대유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본금 대비 11만 5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수익률 때문에 그 휘발성 그리고 폭발력이 굉장히 크고 당연히 그 끝은 이재명 후보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튀어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낙승을 기대했던 호남 경선이 정말 이제 안개 속에 갇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글쎄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말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또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 측 이제까지 누적 지지율이 50%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무난히 결선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사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많았었는데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호남에서 지금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좀 다급해진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더 큰 이슈는요. 고발 사주 의혹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 그 의혹이었는데 이 뉴스 추석 연휴 동안 거의 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덮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그 공세가 민주당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 아마 책임론이 부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어쨌든 추석 밥상에 올라온 것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이른바 화천대유 하셨나요?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이 우리가 세간에 많이 회자됐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건이 추석 연휴 기간을 다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세에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고 수비는 이재명 후보 측이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실 이 사건에 어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던 이낙연 후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남 민심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주목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구도의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이재명의 대타인 이낙연으로 선택지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고발을 했지만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선 주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쭉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의혹을 제기했던 이낙연 후보 측의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인사분들이 과연
내년 대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 이 의혹 덩어리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까? 물론 그 가정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된다는 가정인데, 자,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추미애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겠지만 언론의 관심사가 이미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의혹, 화천대유, 무슨 파트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이 상황이 다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약간 좀 내부 총질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는데,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선만 놓고 본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두 분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 경선의 최대 분수령,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 이미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인데 관련해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안이라는 곳에서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광주, 전남, 전북 지역민에게만 여쭤본 겁니다. 누가 더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냐고 여쭤봤는데 이낙연 후보 38.5%, 이재명 후보 30.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7.7%포인트 차이인데 이것은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 이낙연 후보가 앞서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조사입니다. 17일과 18일에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TBS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36.2%, 이낙연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은 광주, 전남, 전북입니다. 동일한 날짜 17일과 18일에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조사 기간이 같습니다. 17일과 18일에 시행한 조사인데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야 될지 평론가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요즘 여론조사는 흐름 자체를 역시나 보는 게 중요하지. 그때 어떤 회사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좀 역전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걸 캠프 차원에서는 굉장히 홍보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다소 약진한 정도 그 이상의 평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 우위, 확실한 어떤 앞서가는 수치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면 역시 호남은 이낙연이 대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재명 대세를 꺾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승부처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런 대장동 개발 의혹까지도 더 가속하게 좀 가열차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수치상만 놓고 보면 대세를 좀 꺾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낙연 후보가 원하는 것은 결선 투표 아니겠습니까? 비등비등하게 가서 어쨌든 50%를 이재명 후보가 넘지 못하게 되면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상황이 좀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가 얼마 전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캠프 측에서는 계속된 네거티브를 하고 있고, 이것이 호남에서 압도적 수치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다음에 있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당원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 유권자들이 오히려 그 책임을 더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더 압도적인 수치를 더 거둘 수 있다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여론 흐름과는 좀 별개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부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이 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였습니다. 그 시행사에 투자금 400억 원 정도를 대출해준 빌려준 킨앤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에 이 개인이 400억 정도를 집어넣었는데 이 개인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이 개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현재 국민의힘 야당 인사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보다는 이 사건이 조금 더 굴러가면서
가려져 있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 제3자가 등장했을 때 사건은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결과 지금 경찰이 어떤 그 자금 흐름 조사 중이고요. 검찰에서도 지금 부서를 배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데 지금 호남 경선 결과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한참 투표가 진행 중인데 이낙연 전 대표 의원직에서도 사퇴를 했죠. 정말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30%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조사는 한 달 전에도 있었던 조사입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치러진 경선 국면에서 이낙연 후보가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없었다고 봐요.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배수진이 동정 여론을 만들었고 이것과 대장동 사건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언론과 야당의 집중포화를 이재명 후보가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호남에서 경선이 펼쳐지는데 더군다나 추석 밥상에는 화천대유가 다 점령을 한 상태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호남에서 압승을 이낙연 후보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걸로 게임은 끝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두 개를 보셨지만 네. 앞서서 본 여론조사가 1대1입니다. 많이 나온 게 38.5%, 적게 나온 게 34%입니다. 네. 그러면 한 달 전에 30%에 달했던 이낙연 후보의 그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 뭐 한 5% 정도, 평균 5%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압승이라고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이기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 몇 퍼센트 차이로 이낙연 후보가 저는 이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긴 효과가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점이 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동정 여론과 시너지를 했지만 네. 호남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타 지역과 그 다음에 2차 선거인단입니다. 네. 다른 지역의 민주당 지지층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이재명 후보의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 동정 여론보다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고발 사주, 즉 야당을 누를 수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을 과연 누가 덮었느냐? 네. 이게 야당에서 총질한 것이 더 컸느냐 아니면은 말리는 척하는 신우이가 더 미운 거냐라고 본다면 그 책임이 이낙연 후보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네.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호남의 결과는 네. 뭐 저는 이낙연 후보가 이길 수는 있지만 압도적인 격차, 예를 들어 과반 압승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승리가 과연 수도권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은 이낙연 후보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호남 경선이 끝난 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 후폭풍, 호남의 결과를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재명 몰표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를 긍정의 신호와 그래 이낙연이면 이길 수 있겠어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면은 이낙연 후보의 역전이 가능할 텐데 과연 민주당 네. 지지층이 그렇게 볼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딸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발표된 호남 경선 결과는요. 25일에는 광주, 전남, 26일에는 전북 결과입니다. 권리당원 20만 명의 투표 결과인데 이를 통해서 또 2차 슈퍼이크 아울러 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어떤 결과까지 견인해 낼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실체는 분명히 좀 규명이 돼야 되겠죠. 아까 검찰과 경찰, 수사 내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보수 야당 두 곳,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국정조사,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실효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교수님, 특검은 구성하는 데만 몇 달씩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이죠. 자, 한다면은 이런 전제면 가능합니다. 고발 사주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을 둘 다 특검하자. 이렇다면은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고발 사주는 특검 안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만 특검 받아들여라.
이게 내로남불이겠죠. 그럼 거꾸로 고발 사주는 받아들이고 대장동은 안 받아들인다? 이것도 내로남불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고발 사주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후보와의 연관성이나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사건에서 결과도 나올 것 같지 않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과연 어느 한쪽이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실적으로도 성사가 되기 어렵고 성사가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고발사주와 대장동 의혹이 둘 다 특검 가든지 네. 둘 다 국정조사 가든지 뭐 이런 형태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지사 뭐 어떤 수사하든 100%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만 이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이 캠프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인데 혹시라도 그 민주당 내 이낙연계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찬성한다고 하면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네. 그렇게 정치 생명을 걸고 과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실 민주당이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도 국정조사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수사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방금 검찰이 이 사건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공수사부에 사건을 배당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시작도 안 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의혹만 제기하는 일종의 공세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10월 10일 날 결국 당내 경선이 종료되고 나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혹 제기를 하는 내부 인사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권과 현 민주당이 이 사건은 별게 없어라고 네. 해서 그냥 무마시키거나 좀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좀 바뀌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낙연계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이를테면 민주당 진영 내부에 어떤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네. 이런 노림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선까지 이걸 쭉 끌고 갔을 때 네거티브 이슈를 민주당이 뭔가 부적절한 후보 아니면 의혹이 있는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사실은 윤석열 캠프 측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당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쉽게 덮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다목적적인 차원에서 네. 공세 고삐를 당기자. 그래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좀 무리수지만 이렇게 꺼내들고 밀어붙이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